음주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결국 이 논란 끝에 트바로티는 추락하고 말았다 라는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사실 대중분들도 이토록 분노할 일까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방비만 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여파가 최악으로 흘러가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는 만큼 이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결국 논란 끝에 이 트바로티가 추락했다라고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많은 비행을 일삼았지만 33살 된 김호중 씨의 영화 파파로티의 모델이자 성악가에서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알린 인물이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건달들과 어울리는 등의 시기를 보냈지만 성악가라는 꿈을 위해 경북예고에 진학했고 퇴학당할 위치에까지 놓였지만 은사를 만나게 되면서 성악가의 길을 걷게 되어 지금의 스타까지 왔는데 결국 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김호중 씨는 트바로티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요 판사까지 분노를 했겠습니까? 결국 대중들을 기만했고 이래서야 과연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라는 칼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니저에게 대놓고 덮어씌웠고 포승줄을 묶인 채 유치장으로 가 이제는 구치소로 향하게 됐죠. 거기에 소속사의 대표는 증거인멸, 본부장 역시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대중을 향한 김호중 씨의 이런 기만적인 행보가 더욱더 큰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는 모든 것이 김호중 씨의 잘못이었다라 결판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석연치 않은 고백들이 의혹과 비판 반응을 부추겼고 결국 하나하나 진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찰 출석에서도 굉장히 불손한 태도를 보였던 김호중 씨, 법정에서는 판사까지 결국 분개함을 터뜨리게 됐죠. 자, 하지만 김호중 씨, 불우한 가정 환경을 딛고 성악가로서의 재능을 찾았던 청소년 파바로티가 결국 스스로의 잘못된 언행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호중 씨가 사랑을 받아온 데에는 실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트롯 가수들이 마찬가지지만 다들 힘들었던 환경과 가정사를 딛고서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경을 딛고 성공했다라는 그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커지고 만 거죠. 거기에 심지어 늑장 사과와 대응 과정에서의 대중을 향한 기만적 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팬들, 아리스들에게는요.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오직 진심 어린 빠른 사과였을 뿐인데 죄송합니다를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 이렇게 최악으로 흘러갔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아리스라는 팬덤 중에서도 특히나 일부 팬덤인지 전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굉장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치권 이슈 은폐 용도가 아니길 바란다. 김호중이 구속되고 난 이후 바로 김호중 씨의 팬덤의 성명문이 발표가 된 건데 이 성명문 내용이 참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자, 일부 팬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24일 법원에서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팬들은 재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동안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김호중이 향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김호중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팬들의 진심을 너무 곡해하지 말아달라. 훗날 김호중이 다시금 피어오를 그날을 학수고대하겠다. 끝으로 마라톤 생중계를 연상하게 하듯 수사 과정이 일거수일투족으로 언론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김호중을 향한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칼날이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란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명문을 올린 작성자는요, 너무도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을 다잡고 여론을 살펴 성명문 초안을 올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팬들은요, 이 성명문을 접하고 나서 여론이 흔들립니다. 맞다. 잘못한 것에 비해 너무 과한 몰매를 맞았다. 어떻게 모든 수사 과정이 언론에 노출될 수가 있었냐? 김호중이 오죽했으면 자존심 운운했겠냐? 성명문에 대하여 적극 공감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많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김호중 씨의 팬덤 측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서 이게 뭔가 정치권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김호중 씨의 전체 팬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일부 팬덤이 극성으로 무지성적인 김호중 씨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증거는 정말 많습니다. 지금 뭐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브가 저 하나만이 아니죠. 물론 땡땡땡땡 네 글자, 네, 뭐 그런 가짜뉴스 채널을 빼고서는 상당히 많은 채널들이 김호중 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성을 위한 내용을 저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이런 메일이 저에게 왔어요. 제가 차마 읽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보이세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김호중 씨의 영상만을 제가 최근에 올리고 있는데 이게 5월 24일 저녁 10시 54분에 뜬금없이 저에게 보내온 이메일 내용입니다. 보이시죠? 자, 뭐에 대한 비판이겠습니까?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바로 김호중 씨를 지지하는 아마 팬이나 일반인이 이렇게 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들의 이면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에게 악플을 받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고요. 별의별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또 이런 공익성을 위해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한 헛소리와 또 그런 영상 올려서 돈만 벌어 먹으려고 한다라는 비판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황당할 따름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앞으로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런 여론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김호중, 강영욱, 왜 김건희 나오자 사건들이 터지나 음모론이 술렁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개 행보를 재개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 시기와 맞춰서 지금 김호중 씨 사태가 너무나 집중되고 있다, 지금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듯하게 짜맞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정치권에 대한 뉴스는 아직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사실 이쪽 세계도요, 와, 정말 부당함과 황당한 사건들이 많아 보입니다. 아마 이건 뭐 제가 차후에 다루게 될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찌됐던지 간에 이런 여론들이 형성될 정도로 김호중 씨에 대한 저런 지지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김천 씨도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예산을 2억 원이나 들였는데 굉장히 난감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예산도 2억 원이 아니라 9억 원 정도 들어갔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김천 시장은 알 수 없는 돈 거래가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와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호중 소리길 어쩌겠습니까? 철거 문제를 두고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 씨가 구속됐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철거 여부를 판단하겠다. 당초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씨의 입장이 번복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돼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철거할지 말지 기로에 섰습니다. 구속됐으니 철거해라, 또는 철거하면 오히려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손해를 볼 거다. 하지만 김호중 씨의 이 소리길은요, 주말이 돼도 한산합니다. 뭐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말만 되면 꽤나 많은 보라색을 입은 팬들이 방문하던 이 소리길이요, 한산해졌을 정도입니다. 이거 왜 한산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김호중 씨가 사회적 범죄자가 된 것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조남관 변호사 역시 전관대우를 아마 여기에 적극 활용할 것 같아요. 술을 먹었다고 이도 인정을 했고, 뭐 비틀거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한다. 이렇게 들고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건 약물을 했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를 검찰과 경찰이 입증을 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김호중 씨 측에서도 우리가 그만큼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결정적 증거도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쪽이 더 증거가 많냐로서 이 법정 싸움은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호중 씨 유치장에 이어서 구치소, 그 뒤엔 뭐가 있습니까? 깜빵,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징역형이 확정됐을 경우 완벽한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혔을 때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범법자입니다. 더 이상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김호중 씨가 예상 형량에서 가수 생활이 아예 끝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많은 법조계인들이요, 김호중 씨의 이번 사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들이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굉장히 큰 형량이 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대 징역 15년형까지도 뜰 수 있다라는 말이 왜 나오고 있겠습니까? 사실 사건도 너무나 많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요, 위험운전치상죄로 적용을 하여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허위자수한 매니저에게는 범인 도피죄까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대치로 따지면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CCTV에서 걷는 모습이 흔들린다라는 자료가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호중 씨 측은 황당하게도 저는 원래 비틀거려요 라는 영상 자료를 또 요번 영장실질검사에서 제출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최대 징역형 15년형인데 사실 최대치이기 때문에 15년형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최소 1년에서 3년형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구치소로 이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죠. 자, 왜 철창신세를 지게 됐느냐? 많은 기자들이 끊임없이 이 기사를 쏟아냅니다. 향후 수사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나 김호중 씨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이번 사태를 뭐 막내급의 직원이건 뭐 매니저건 대표하고 본부장이 짜고 친 고스톱이건 하나같이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미 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핸드폰 3대가 압수되었음에도 사생활이 담겨 있다라면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를 뒤집어 보면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엔딩은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타이틀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김호중 씨의 이 조사에 대한 과정 중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없다라는 게 가장 명확한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호중 씨의 경우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로 10일 이내로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구치소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마 강남경찰서에서 앞에 말했던 핸드폰 번호, 사생활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부분을 집요하게 아마 계속하여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핸드폰 세대에 분명히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다라고 많은 누리꾼들도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아마 제대로 조사가 돼서 세대가 포렌식 복구가 되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구속되는 데까지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자,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 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라면 김호중 씨의 사례를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메모리 카드도 먹었죠. 거기에 온 소속사가 나서서 김호중 씨를 커버치려고 했죠.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도 성금을 모으고 그렇게 응원을 보냈지만 구속되는 데까지 불과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구속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이제 경찰 수사에는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유치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구조냐? 자, 제가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경찰서 유치장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바로 경찰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이 유치장 안에서 김호중 씨를 재우고 일어나면 조사하고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식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유치장 안으로 음식을 넣어줘서 식사도 하고 화장실이나 대변 용변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치장 안에 수감이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세수랑 양치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유치장 쇠철장 안에서 김호중 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지 않았고 도주의 우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때문에, 알다시피 취재진들이 앞에 많으니까 나는 무조건 비공개 귀가하겠다, 그게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외쳤는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자존심 지키려다가 오히려 이런 창살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는요, 명명백백하다면 김호중 씨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음주 사실을 차후에 인정을 한 것처럼 결국 본인에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로는 본인에게 굉장히 큰 잘못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감추기 위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호화전관 변호, 방패 소용없었다. 김호중 결국 구속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됩니다. 증거들은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정황 증거들이 대다수입니다. 명확하게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아마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 장면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음주 모습이 맞냐?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굉장히 애매모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화정관 변호사가 있음에도 검찰과 경찰과 사법부가 나서서 일단 김호중 씨를 구속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인멸, 또 다른 본인을 변호하기 위한 차선 책들을 계속하여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피의자를 수행하듯 따라 나섰던 전직 검찰 2인자의 처신이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이 호화정관 방패가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가 거짓말을 하고 버티기를 하고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국 이번 사태를 빠져나가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자,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가 영장실질검사를 받을 때도 조남관 변호사가 동행을 했습니다. 이 조남관 변호사가 참 무섭다라는 말이 많아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됐을 시기에 대검 차장검사로 직무 대행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김호중 씨를 마치 수행이라도 하듯 바로 뒤에서 함께 출석을 했고 조사를 받고 나올 때도 바로 뒤에서 동행을 했던 겁니다. 변호사가 누구든 변호할 수 있지만 검찰 2인자까지 지낸 사람은 몸가짐이 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후배 검사들과 국민들의 눈에 이 사건을 과연 검찰총장 직무 대행까지 했었던 사람이라면 김호중 씨의 이런 증거인멸, 운전자 바꿔치기, 사법방해 종합세트 같은 일을 벌였던 사건을 꼭 맡았어야 하냐? 부끄러운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기사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제 영상의 댓글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저렇게까지 김호중을 꼭 두둔하는 사건을 맡았어야 하냐?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는 김호중 씨입니다. 10일간의 유치장에서의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다고 해서요,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한 달, 두 달, 세 달, 조남관 변호사가 얼마나 힘을 쓰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결코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빨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요, 오히려 김호중 씨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을 때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되겠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호중 씨는 어떻습니까? 결국 구치소에서 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도소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깜빵이라고 하죠. 각자 방 안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 그것이 바로 구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구치소에 들어간 김호중 씨가 어떤 형을 받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사에서는 최소 5년형의 실형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김호중 씨와 함께 구속 조치가 되는 대표,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부장들, 이들이 죄를 덮었을 경우 김호중 씨가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확실한 건 구치소까지 가게 되는 김호중 씨는요, 몇 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최대 15년형까지 내다보는 변호 법조계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김호중 씨를 응원하는 팬들은요, 지금 위약금을 대신 내주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에 대한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아마 면회를 가려고 하는 팬들도 굉장히 차후에 빗발칠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김호중 씨가 구치소로 이동한다라고 하니 결국 구치소를 찾아낸 팬들이 면회까지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면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구치소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태까지 온 김호중 씨가 끝끝내 지키려고 했던 건 결국 돈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공연을 강행했던 이유가요, 1회 출연에만 약 8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다. 김호중 정도라면 대략 7억에서 8억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행사만 가도 한 번 노래하면 3, 4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30군데 뛰면 그 돈만 9억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속사가 김호중 씨를 꼭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니냐. 사실 이번에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뒤로 공연이 6번이 남았지 않냐. 그 공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다. 공연 한 번에 대략 7억에서 8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6번이면 42억에서 48억 원의 돈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거기에 차후 행사를 뛰게 되면은 한 달에 30군데를 뛰면 9억, 1년 동안 30군데를 뛰어도 9억 원의 돈을 법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연말까지 최소 50억에서 60억 정도의 돈을 더 벌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에 대한 이 비판은 끊임없습니다. 입에 휴지까지 넣고 상대방을 괴롭혔다라는 김호중 씨의 학창 시절에 대한 끊임없는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팔을 발로 차였고 또 한 명은 주먹으로 배를 가격당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채널 A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한 명은 숨을 못 쉬고 팔을 맞았던 친구는 울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체격이 한 180 정도, 덩치도 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덩치가 있는 그 친구들 입에도 입안에 휴지를 넣고 주먹으로 그렇게 피해를 줬다고 합니다. 왜냐? 이빨이 나가니까 입안에 휴지를 채워넣고 주먹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김호중 씨가 바로 10,000원만 가져오라고 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바로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이 심각하게 행동했는지를 이 채널 A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숨도 쉬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팬들은 뭐라고 하냐? 여전히 삐뚤어진 팬심이에요. 아니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삐뚤어진 팬심이 김호중 씨의 이 여론을 더욱더 최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고 김호중 씨는 이제 구속이 확정됐고 징역형 최대 15년형까지 왔다 갔다 결정나게 생긴 아주 풍전등화의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김호중 씨 스스로의 선택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삐뚤어진 팬클럽의 팬심이 지금 이런 괴물 같은 사태를 낳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증거인멸 우려에 구속이 확정됐다. 구질구질한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박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어떤 이 시청자분들 중에 김호중 씨의 팬인 것 같아요. 쏘시는 좋겠다. 호중님이 구속돼서 유튜브로 돈 많이 벌지 않냐. 자, 물론 유튜버들은요 100% 광고 수익을 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돈 때문에 유튜브를 한다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예인은요, 방송인은요, 방송 PD는요, 방송국은요, 다 돈을 벌기 위한 활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있고, 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고, 왜 저와 같은 공익성을 위한 유튜버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물론 가짜뉴스와 선을 넘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채널들은 문제점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한 팩트는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음주뺑소니를 하여서 결국 증거인멸까지 하려다 구속이 확정됐습니다. 왜 마지막 자존심까지 김호중 씨는 박살났어야 할까요? 김호중 씨는 이제 24일을 기점으로 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든 걸 음닉하려 했었던 본부장, 대표 세 사람 함께 나란히 구치소로 향하게 됐는데요. 구치소로 향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김호중 씨의 이런 촌극을 다투던 사태는 결국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한다, 공연 직후 두 번째 마지막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김호중 씨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찰 출석 조사에서도 너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귀가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중분들이 황당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까지. 그러면서 5시간 넘게 버틴 게 결국 비공개 귀가를 위한 나의 마지막 자존심 스위치였다. 이것마저 꺼지면 나는 사는 의미가 없다 라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김호중 씨는요, 억울하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놓아도 되느냐, 호소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대중들을 더욱더 개탄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반성의 의지라곤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영장실질검사를 받자 김호중 씨는 잘못했다라는 말만 6, 7번을 쏟아냈다고 하죠. 태세전환을 느리게 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결국 김호중 소속사의 대표, 본부장 김호중 스스로를 구속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명확한 사태 파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하고 처음부터 죄를 빌었다라고 해도 음주뺑소니는요,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에서 용서받기가 너무너무나 힘든 죄목이라는 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정황들이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김호중 씨가 애시당초 수사협조에 굉장히 잘 따라왔고 증거인멸하려는 움직임이 애시당초 없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구속수사까지 했어야 하겠습니까? 김호중 씨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요, 24일 오전에 법원에 출두하여서 영장실질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 발표가 나올 때까지 경찰청에 있는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때는 포승줄을 맸지만 유치장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대로 은팔찌라고 하죠. 맞습니다. 수갑을 차게 된 건데요. 결국 김호중 씨와 이 일당들이 계속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그러는 움직임과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습니까? 검찰과 경찰,
그리고 판사님들 입장에서도 구속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 출국 금지가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출국 금지까지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을 벌인 김호중 씨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 수사를 안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정의구현이 됐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 이 모든 일은요, 스스로 일을 키웠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지금 엄중한 법의 판결을 기다리겠다 했던 수많은 대중분들은요, 드디어 뭔가 일이 제대로 풀렸다라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속수사를 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종료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찌됐건 음주운전에 대한 확정 발표, 김호중 씨가 정말 음주운전을 했구나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정의구현이 100% 됐다라고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김호중 씨가 끝까지 이것을 인정하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호중 씨, 음주뺑소니가 트바로티라고 불렸던 본인의 모든 것을 몰락시켜버리고만 최악의 행적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김호중 씨의 이 몰락은요, 사실 연예계의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호중 씨가 구속수사가 확정나지 않았고 더불어서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행위에 대해 초동수사해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서 만약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연예인만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 났을 때 냅다 차버리고 최대한 달려가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까서 원샷을 해버리고 경찰서에 다음날 자진 출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행동에 선례가 남을 뻔했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팬들은 여전히 너무나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의 팬들은 생각이 여전히 달라요. 10초간 허리를 숙였던 김호중, 7,500여 명 앞에서 사형수의 아리아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일날 공연 때 무대를 마치고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김호중 씨가 울컥해하는 모습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관람객들, 그러니까 팬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여전히 김호중 씨에 대한 탄원서가 왜 빗발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마지막 공연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러 오게 됐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값을 다 받게 되고 그러면 김호중 씨를 응원해주는 어머님들이 또 끝까지 응원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잘못했다. 초반에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술 먹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었지 않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열혈 팬들은 좀 달랐어요. 출연진이 떠나고 나서도 공연장에 남아 김호중을 연호했던 팬들은요, 가슴이 쓰려 죽겠다. 오늘을 끝으로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군대도 2년 동안 보냈지 않냐? 글쎄요. 하지만 문화평론가의 생각은 다릅니다. 도덕적 해이, 실망감 같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피로감이나 부작용을 안긴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의 공백만 갖는다고 해결되긴 쉽지 않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이 징역형을 살게 되고 몇 년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국민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호중 씨 이제 긴급 이송이 됩니다.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김호중 씨가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구속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보라색 옷을 입고 24일 날 김호중 씨가 등장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콘서트 현장에도 수많은 김호중 씨의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 이런 공지를 했다고 해요. 출연진 변경이라는 멘트로 혼선이 있었지만 가수를 대체하는 출연자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노쇼가 많지 않게 협조 부탁드린다. 티켓 파워와 강력한 지지를 재증명해달라. 그래서 팬클럽 상징인 보라색 옷을 입고 이틀째 날 김호중 씨가 있지도 않은 콘서트 현장과 객석에 이 김호중 씨의 팬들은 참석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머지않아
함께할 우리 가수님 고대하며 오늘도 콘서트장에 간다. 콘서트를 보는 게 가수에게 유리한 거지 돈을 모아 위약금을 보태는 게 유리한 건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김호중 씨는요, 안타깝게도 구치소로 긴급 이송이 됩니다.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첫 번째 유치장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경찰서 내에 있는 형사 수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거나 경찰에 체포된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24일 저녁 시간대에 구속영장이 발부 확정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구치소라고 할 수 있는데 김호중 씨가 이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치소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치소로 입감이 되는데, 그래서 김호중 씨가 긴급 이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 개시 전이나 재판 개시 이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이 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구치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의를 입어야 합니다. 무죄 선고 가능성도 남아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판 같은 외출 시 수의를 입지 않고 사복을 입지만, 중요한 건 이 구치소 내에서는 김호중 씨가 이런 수감자들과 똑같은 수의를 입어야 해요. 이거 명확하게 따지면 범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비 법조인들이요, 구치소에서 1박 2일을 체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구치소 안에서 입어야 하는 수감 번호와 함께 복장입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그냥 깜빵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실질적인 교도소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대부분 구치소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죄성이 확실해 보이면 애당초 구속영장 발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도 간혹 존재는 하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 뺑소니 혐의, 증거인멸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결국 김호중 씨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치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데, 이 판결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판결이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 씨의 몰락은요, 스스로가 이때까지 해놓았던 수많은 증거인멸과 뻔뻔하다라고 국민분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자신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굉장한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김호중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저기에서 구속이 되네 안 되네, 유튜브에서도 뭐 이 조남관 변호사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뭐 이미 구속이 안 된다는 둥, 자, 헛소문이 많았는데 팩트는 달랐습니다. 속보 기사가 떴어요.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속보가 쏟아집니다.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구속 영장 발부 100% 확정입니다. 자, 왜 확정이 났을까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인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연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대표와 본부장 모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